안녕하세요. 해독 없이 피부 관리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박쌤의 이너뷰티TV 박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제성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토피나 그리고 여드름 그리고 안면 홍조 등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고민이 일단 그 즉각적인 증상을 호전하고 싶으셔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약물 제품을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한 바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또 부작용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저희가 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면 일단 스테로이드 성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스테로이드란 콩팥 위 그리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말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면역 억제 작용을 있는 약물을 뜻합니다. 또한 피부질환 그리고 알레르기성 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질환 그리고 류마티스성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신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국소적으로는 바르는 약, 먹는 약, 안약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피부로 나오는 부작용은요. 피부 내부 면역력을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표피가 너무 얇아져서 쉽게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안면 홍조가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그리고 당뇨병, 또 푸신 증후군, 그리고 자율신경계, 위장궤양, 백내장, 녹내장, 복통, 구토, 무기력, 저혈압, 체중 감소 등 엄청 많은 부작용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 성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테로이드 성분을 많이 쓰셔서 여드름이나 그리고 붉음증, 피부가 또 굉장히 얇아져서 이게 쉽게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요.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피부 늘어짐까지 같이 호소하시는 고객님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관리했던 고객님들도 그 스테로이드 성분을 좀 사용을 하고 피부과를 많이 다니셨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보다는 그 성분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나빠진 사례가 있으신데 이분은 제가 어떻게 케어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경피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피독은 우리가 피부에 발랐을 때 생기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었을 때 생기는 독을 경구독이라고도 하죠. 이 경구독은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독성을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있죠. 간은 독성 성분을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섭취했거나 그랬을 때도 얘가 한번 완충 정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피부는 경피독으로 흡수되는 이런 독들을 걸러주는 걸름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자궁이나 그리고 림프 이런 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경피독은 축적되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거의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 3대라고 하죠. 3대까지 이게 대물림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어떤 질환이 굉장히 많은가요? 아토피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요즘은 아토피를 호소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경피독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 경피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샴푸라든가 그리고 몸에 바르는 바디로션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바르는 화장품 등의 이런 경피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실 때 그 화장품 병에 보면은 이렇게 성분들이 싹 적어져 있는데 그걸 전성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피부 그 화장품을 만들 때는 20가지 정도의 안 좋은 성분을 같이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발랐을 때는 이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발랐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또 화장품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문의해요? 저 같은 전문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화장품은 일단 친환경 제품이겠죠. 그리고 유해 성분이 없는 최대한 없는 제품을 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사면 보통 몇 개월 쓰시나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쓰기도 합니다. 화장품이 썩나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방부제를 굉장히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1년 동안 놔도 썩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만들어 쓰는 화장품이 또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화장품은 단점이 일주일 안에 빨리 쓰셔야 돼요.
그 방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균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 쓰시는 화장품은 특별하게 빨리 쓰셔야 되고 전문가만 만들어 쓸 수 있으세요. 일반적인 제품 사가지고 소비자가 쓰시면 오히려 더 나쁜 부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또 고르는 기준점이 또 있어야 되시고, 일단 또 스테로이드 성분을 쓰셔서 피부가 정말 얇아진 분들은 우리가 그 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따갑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때가 또 제일 고민이시냐면 세안할 때가 너무너무 또 고민이에요. 피부가 상처가 났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좋아지려고 기능성 있는 제품을 쓰다 보면 그게 엄청 따갑고 아프거든요. 근데 세안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따뜻한 미온수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요. 미온수를 쓰시는데 그 거품이 나는 아주 부드러운 폼 클렌저를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세안을 하시고요. 또 수건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막 닦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세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안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화장품 그 고르는 기준까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말 그 피부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되신 분은 좋아지고 싶으시면 저희 빡쌤의 이너뷰티 TV에 댓글로 사용과 함께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분씩 선정을 하여 무료로 피부 측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리까지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쌤의 이너뷰티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잠깐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